화내면 막 야, 이 사람은 소인배네. 이런 걸로 화가 나? 저는 사람들이 프레임 때문에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계속 요구하고 잘못된 상황을 그래 뭐 이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겠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양말을 휙 벗고 그냥 누워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우리 집이 뭐 우스워? 들어오면 내가 뭐 하녀야? 가정을 이렇게 우습게 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남자를 정의해버린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부산에서 인사를 나누네요. 예, 여기는 클럽 806 부산입니다.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이제 출장을 왔잖아요. 네. 부산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여기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이 공간이 참 세상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내려오는 길에 네. 운전을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예, 쭉 예. 운전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욱하는 상황을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제가? 욱했나요? 네, 욱하는 걸 몇 번 본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이제 이 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죠. 이제 욱하는 거요? 운전할 때 욱하는 거. 운전할 때 욱하는 거요? 네, 저는 면허가 없지만 좀 어떤 편이세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욱 자주 하죠. 예. 혼자서 화 많이 납니다. 화 많이 내고. 그래서 아까 몇 번 봤어요. 화를 좀 내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혈질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지키는 원칙들은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은 미친놈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원칙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듣기로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 이 이야기 하면서도 좀 뭔가 화가 그라데이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나요? 화를 낸다 하고 화가 난다 하고의 개념이 지금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세요. 화가 난다와 화를 낸다의 개념. 화가 나는 건 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건요. 타인한테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타인한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화가 나고 스스로 화가 나 있는 상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면대에 보면 구멍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면대요? 예. 2개. 2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가 뚫려 있어야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의 배수구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화가 나는 건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화가 난 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 해소할 줄 못하는 게 그리고 내버리고.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화가 많지만 그만큼 제가 저 화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일단은 들면? 저는 헬스장에 가면 화가 사라집니다. 무거운 걸 들고 땀이 나는 그런 운동을 하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빠르게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특히 굽네 치킨의 오리지널이나 아니면 고추바사삭을 먹으면 기분이 단숨에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때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사실 건강하게 그런 스트레스 받고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되게 단순하네요. 힘을 쓰거나 고기를 먹으면 그렇죠. 화가 풀린다. 예. 해소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소법의 기본적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제 화를 푸는 데 있어서 타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애초에 설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하거나 저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 뭐 아시겠지만 식사하고 나서도 웬만하면 좀 걷다 들어가시죠 하잖아요. 그런 걷는 거, 뭐 맛있는 거를 먹는 거, 저 영화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그렇게 이제 혼자서 나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배수구를 많이 만들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 회차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글 쓰는 거,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감정 표출을 조금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른이다, 뭐 성인이다, 아니면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또 참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참는 거랑은. 우리가 화가 나면 참아야 된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맞아요. 얘기도 그런 있지만 얘기 있죠. 어떤 때는 참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지 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계속 요구하고 잘못된 상황을 그래 뭐 이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겠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역학관계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센 사람과 덜 센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제 힘의 역학이 특히나 성인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뭘 하나를 딱 시켰는데 이 사람의 저항이 적다. 그게 반복이 되면 괜찮네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묵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묵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제가 그것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 반문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구나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세요가 아니라 부당한 것이 있으면 찌르면 반응은 해야 된다. 찔러도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구나. 얘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당함에 이제 제대로 화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가 컴플레인. 예, 서비스를 받았을 때 컴플레인 잘하시는 편이세요? 단계별로 참 다릅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불쾌하게 서빙하는 분들이 계세요. 탁탁 놓는다든가. 화나죠 그러면.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서 싸움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저한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는 알려줍니다.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왜요? 그릇을 탁탁 놓길래 전 튀는 줄 알고 좀 부드럽게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위트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대표님의 약간의 감정 상태는 조금 스팀을 받긴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면 그 화는 화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화가 날 때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기분이 나쁘니까 싸움을 걸어야겠다는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서 뭔가 싸움을 하고 싶은 감정의 건가? 배설이죠. 그러니까 네. 원하는 거 결과는 감정의 배설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목적이 없는 화를 내고 나면요. 굉장히 허무하고 그날 기분 자체를 하루 자체를 잡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소리를 나지 않게 부드럽게 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저야 뭐 워낙 말도 잘하고 위트 있게 농담도 하고 하니까 방금 전처럼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저 뭐 옷 새로 샀는데 옷 더럽힐까 봐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그릇을 조금 더 부드럽게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다 화를 내서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때로 생각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이제 제한도 있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낼 줄도 아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반찬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하고 그냥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거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컴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낼 때에는 다시 한번 특히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화가 날 때에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그래서 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서비스를 더 달라는 건지 가격을 깎아달라는 건지 자리를 바꿔달라는 건지 물건의 불량이 왔으니까 뭐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게 없이 뭐 기분을 막 표출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소모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내 기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남이. 근데 이제 그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니까.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이제 마음이 넓고 이제 아량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정을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인배, 그게 뭐 안 되는 사람, 감정의 도화선이 짧고 어떤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하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은? 사람들이 그 프레임 때문에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꼭 대인배가 다 좋은 건 아닐 그렇죠. 수도 있다. 화내면 막, 야, 이 사람은 소인배네. 이런 걸로 화가 나?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이 두 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낼 수도 어떻게 있죠.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쁜 것과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갈릴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만 화를 내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불편하다는 걸 알리고 잘못됐다는 걸 알림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사회 변화의 대변혁, 사회 변화의 프레임들은 화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뭐 여성의 투표권이랄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치는 그런 사회 운동들은 화난 맞아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지적인데 결국에는 이제 화를 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내느냐. 어떤 사람은 계속 욕하고 내 사회에 불만 있어 그래서 막 불질러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모든 운동 에너지는요. 마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음 위는 걸을 수 없잖아요. 마찰력이 0에 가까우니까. 그 어떤 물체가 치고 나가려면 반드시 갈등과 마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화라고 하는 거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요리칼, 잘못 쓰면은 살인 도구가 되는 것처럼 화도 내 화를 불특정 다수한테 무의미하게 뿜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죄악이 되는 거고 그 화를 통해서 그래 이 불편함을 도대체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전환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의 뭐 사회적 권위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자들의 권위라든가 뿐만 아니라 뭐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도 누군가 화나가지고 만든 게 꽤 많을걸요? 네, 그렇죠. 왜 이따위냐 그러면서 내가 왜 도대체 걸어야 될까? 좀 더 빨리 걸을 수는 없을까? 편하게. 아니면 뭐 네. 누가 뭔가를 하면 맨날 고장나니까 짜증나가지고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들, 직원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솔직히. 당연히 있죠. 언제 화가 나세요?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사실 뭐 직원 때문에 화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죠.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실격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 기준의 100점을 이 사람들한테 들이대면 이 사람들한테 200점을 요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저의 50점이 이 사람들한테 타인한테는 100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노력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장이어서 직장의 그 부하 직원들 아니라 뭐 선임 관계 아니면 가정에서 이 남녀 관계에도 해당되는 말일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리더가 직원이라든가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조직원들을 보고 왜 실력이 이따위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쉬워요. 근데 리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경우에 리더가 됐다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해보고 A부터 Z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걸 겁니다. 그 사람 눈엔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가 보일 건데 처음 들어왔거나 다른 데서 잘했다가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는 베이스가 제로 베이스거나 아주 낮은 베이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실력을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타인은 나처럼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죠. 안 움직이잖아요. 리더가 조직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도록 앞에다 paved way, 길을 깔아주는 그런 도로를 까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낮은 레벨의 과제부터 계속 주면서 하나하나 올 수 있게 하되 이걸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저기를 갈 거야. 근데 당연히 지금부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요거부터 할 거야.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차근차근 가면서 중간중간 당근도 줬다가 그렇다고 너무 또 착하기만 하면 또 안 되겠죠. 느슨해지니까.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혼을 내거나 그런 것들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를 낼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달성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가 아니라 야, 우리가 지금 A라는 목표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야.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고 내가 해봤을 때는 이 영역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A, B, C를 해야 돼. 일단 A부터 해와. 라고 하면은 이 사람으로서는 아,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열불만 나서 사람들한테 정말 나쁜 리더다. 이 사람 쓰레기다라고 욕먹는 리더와 와, 이 사람은 진짜 무섭지만 일 잘하고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화를 무섭게 낼 줄 아는 리더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호구가 되기는 싫거든요. 그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화를 잘 참으면 또는 내지 못하면 호구로 보일까 봐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는 싶지 않고. 화를 정확하게 낼 줄 아는 리더가 되게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문제가 돼서 막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고 이 조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히 합시다.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무책임한 거죠. 비상 상황에 스튜어디스가 사람들을 빨리 비행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화를 내야 돼요. 매뉴얼이라면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화를 내라는 게 막 심하게 빨리빨리 내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문제가 있을 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단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화를 낼 때 절대 하지 않는 것. 타인의 감정을 규정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계속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상사가 화가 나겠죠. 일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사가 이제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일을 더 잘해라. 기한에 맞춰서 빨리 따라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세게 해줄 수 있지만 잘못된 예는 뭐냐면 일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일을 이따위로 해? 요거는 아주 잘못된 예예요. 일머리가 없다고 규정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낼 때에는 내 감정만 얘기하면 됩니다. 모모 사원 이거를 보고서가 목요일까지였는데 지금 안 돼서 내가 너무 곤란해. 너무 답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피해가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더 기한에 맞춰서 똑바로 해주고 모르겠으면 차라리 나를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는 내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 내가 힘들다. 네가 일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가 그렇다는 거고 내가 답답하다고 하는 거는 내 이야기잖아요. 화가 났더라도 나중에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법적으로서도요. 상대방한테 욕설을 한다. 너 개새끼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법에 걸리지만 내가 내 감정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거는 법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상대방을 모독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예를 들어 집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양말을 휙 벗고 그냥 누워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우리 집이 뭐 우스워? 들어오면 내가 뭐 하녀야? 나한테 이렇게 옷 벗고 이거 뭐 양말 벗고 이게 치우라는 거야 뭐 나한테? 하는 거야? 가정을 이렇게 우습게 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남자를 정의해 버린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런 감정이야. 알아줘.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네가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떠한 상황이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타인을 규정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는다면 설사 화를 내고 말을 하다가 뭐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를 낼 때 특히나 이제 타인 특히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아유 멍청한 놈이 그 큰일 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 답답한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그런 얘기라든가. 아유 뭐 참.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 멍청한 놈이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얘기를 해보면 그 짓밟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화와 짜증이다. 짜증은 일방적인 감정의 표출. 이 짜증이라고 한다면 화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화라고 하는 것은 따끔하게 지금 상황을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어조로 말하지 못하게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요. 아니면 화가 나는데 얘기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화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감정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목소리가 화를 낼 때 떨리면 안 되고 왜 울면 안 되죠? 그건 괜찮아요. 그거 극복하려고 그러면 뭐 그 화를 한마디를 내기 위해서 뭐 화 학원에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엄청 났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도 그래요. 잘 울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사내 자식이 뭐 우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이한테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울어도 좋은데 할 말은 다 해라. 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말하다가 떨려도 되고요. 말하다가 뭐 그냥 눈물 나도 돼요. 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울면서도 떨리면서도 내 할 말을 전하는 게 핵심이지 그렇게 안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 정도 용기 없으면 그냥 당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눈물 나도 돼요. 좀 쪽팔리긴 하겠죠. 눈물이 나지. 그냥 할 얘기. 정 못하겠으면 글로 쓰든가. 내가 할 얘기를 참지 말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뭐 스피치 스킬, 협상 스킬 다 배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막 달변가가 돼서 막 감정 조절을 막 높낮이 하면서 아니면 뭐 이야기하고 냉철하게 얘기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화난 사람을 상대하는 법? 야, 이거 진짜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화난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의 사고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화가 난 사람을 온순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화를 낼 때 어떻게 낸다고 했나요? 차분할 필요는 없지만 목적성을 그렇죠. 가지고. 그 사람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화가 났을지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데 분명히 화가 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그걸 찾지 않고 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감정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라.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테일러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단골 손님한테 옷을 납품하는 날이 됐는데 아니 그 사장님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납품인데 옷이 안 나왔다고. 연락을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연락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얼마 안 된 데까지 문자를 못 보내고 있어서 빨리 보내라고. 그러다가 현장 왔는데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아니 미리 안 나왔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약속 몇 시간 전에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여기 진짜 오랫동안 왔던 곳인데 참 실망스럽다. 그렇게 온 거죠. 이 사장이 약간 멘탈이 나갔어요. 어떡하냐. 진짜 이 손님 진짜 좋은 손님이었는데 내가 손님 놓쳤다. 그럼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 자, 일단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는요. 화를 나한테 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요. 화도 안 내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곤란한 상황인데 나한테 일단 화를 냈다? 그 화의 원인을 어떻게 좀 해달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문자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왜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화가 났을 상황에서 뭐 그냥 무조건적인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화가 난 포인트를 정확히 언급을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적어줬어요. 고객님, 미리 말씀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믿고 찾아준 시간이 긴 만큼 더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서운했을 가장 큰 거는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예요. 왜 안 나왔냐가 아니라 미리 얘기해야 내가 시간을 맞추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 3일 전에 확인을 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재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긍정으로 끝내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덕분에 제가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더 서비스 개선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옷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발 방지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삼겠다고 하니까 내가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그 그렇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제가 코칭했던 에스테틱 원장님 사례인데 이분의 고객 중에 한 분이 관리를 받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얼굴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신혼여행을 가서 네.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얼굴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가 관리를 잘못 받았어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시고 노발대발해서 전화를 한 거죠. 뭐 안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뒤집어졌으면 사진도 찍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내가 환불할 거다. 뭐 다시는 안 가고 뭐 내가 진짜 뭐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갈등 상황, 컴플레인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처음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물어봐요. 해결이 가능한지. 해결이 안 되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냥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고. 가능하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본질은 일단은 피부가 뒤집어진 걸 원상복구가 가능하냐인 것이고 이미 일어난 그 추억이 뭐 좀 손상됐다. 내가 원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거를 알렸다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피부를 원상복구하는 것인데 그게 되는지 여쭤봤더니 가능하대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마인드 시프트를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화가 났기 때문에 주눅 들어 있고 어떡하지라고 고민에만 빠져 있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화를 낼 때에도 이 화를 통해서 얻을 게 무엇인지가 정확해야 되고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에도 뭐 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준다 그런 이제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칭하는 고객들한테 마인드 시프트를 해주는 거죠. 해결이 가능하냐? 네. 그러면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고 이 사람이 화를 냈다는 거, 화를 낸 것 자체는 불편한 상황이 맞죠.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종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마음 상태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화가 흘러가게 되냐면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화났을 때 자기 주장부터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고객님, 일단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소중한 기간에 피부가 뒤집어져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다. 진짜 그 부분은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환불을 해드리는 거 정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하는 일이지만 가장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피부가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피부를 돌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 상황부터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자기 실수로 잘못됐어요. 그래요? 속 관리를 원래 못해서 쓰면 안 되는 거를 이제 이것저것 먹고 바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난 거를 거기다 화가 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그 화를 낸 거 무조건 내가 수능에서 뭐 죄송합니다 사과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화가 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 문제 해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분이 다시 이제 관리를 받고 후성 고객이 됐을 것 피부가 같아요. 돌아오고 제가 그렇게 너무 흥분해서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자기도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일반적인 고객들은 컴플레인을 했을 경우에 나 싫어 너 진짜 엉망이야 끝장이야가 아니라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다른 언어예요.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모르다 보니까 좀 큰 소리가 나거나 내가 듣기 싫은 이제 말투가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인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이 왜 컴플레인을 걸었고 고객이 왜 빡쳤는가? 고객이 왜 열받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두 번째,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해결자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죄송합니다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을 맺자면 화를 내는 거 좋아요. 화도 잘 내야 됩니다. 고객도 나한테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누군가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것 내는 것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어쩌라고. 화를 내서 얻을 게 뭔데. 그냥 화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므로써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과 타인이 화가 났을 때는 뭐 팀원이든 누구든 고객이든 이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절대 상대방의 감정을 규정짓지 말고 할 말이 있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돌이킬 수가 있다. 예. 원하는 건 뭔지 알고 그 예. 목적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폭탄에 불을 붙여라. 그럴 수 있죠. 예. 네. 살면서 누구나 화가 나고 누구든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소인배, 안 내면 대인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테크닉들 또는 이해, 이성적인 접근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은 훨씬 더 인간관계를 풍성하고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는 부부는요. 오히려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잘 싸우고 잘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요거는 나중에 인간관계 편에서 따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강하게 화내고 테크니컬하게 화내서 좋은 인생의 어떤 발전에 이뤄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화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빡침과 화가 없기를 바라며 네.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낼 수 있다.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 창문 열고 야야 그러는 건 안 된다. 내가 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어이구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안전운전을 바라며 그러면 예.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